자, 야당 정치인들 개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 한번 봐주십시오. 이재명은 사이다다. 나는 고구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대화가 있었길래 두 명의 정치인이 두 개의 라디오 채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희가 재밌게 엮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퇴진 시기를 내가 언제 하겠다. 이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집안에 손님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어요. 그럼 내쫓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글쎄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화려한 경력이나 아니면 세력, 외양 이런 것보다는 내용, 구체적인 실적과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제가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최전방 공격수 역할 잘해주고 또 저는 저대로 중심 역할도 확실히 하고. 비유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고구마와 사이다. 두 사람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성격이나 정치 스타일을 제대로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고구마는 이제 상당히 좀 서민적이고 구수하고 그래서 또 답답하고 또 밥 대신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사이다는 목마를 먹으면 톡 터지는 시원한 맛이 있지만 또 오래 먹으면 이빨이 상할 수도 있고 물 대신 또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된장찌개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햄버거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고구마와 사이다를 잘 비교를 하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우월한 선두 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목이 사이다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앞으로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히 문재인 대표 선두 주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걸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전략적으로 문재인 대표 같은 거기에 굳이 같이 맞설 필요가 없이 좀 넓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낫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열성적 지지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지지율이 꽤 높아지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얘기하네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가지 문재인 대표는 1등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 이런 식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고 3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시장도 이제 무조건 막말해가지고 지지도를 끌어올렸던 시기는 좀 지났지 않느냐. 지금 진짜 이재명 시장은 진짜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트럼프식으로 마구 밀고 나간다고 그건 미국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진짜 사이다처럼 톡 쏘는 잠시의 시원함은 있지만은 이 사이다는 금방 질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앞으로는 좀 말을 좀 순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이다 같다. 그럼 굉장히 뭔가 시원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요. 고구마라는 게 왜 고구마 먹다 보면 좀 목이 메잖아요. 고구마 먹고 답답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자신을 고구마에 비유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건 고구마와 사이다의 비유로 비유됐던 대선 지지율 야권의 1, 2위, 전체 1, 2위를 달린 두 사람이었는데 어쨌건 분명히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수 차자. 그러나 문재인 대표 오늘 국회 앞에서 행동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지금 지지율을 보는 것처럼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사이다 같다는 생각이 저걸 보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17.2%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 2명, 박원순, 안철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보거의 6위권, 5위권 밖으로까지 밀려날 정도로 한 다리째로 지금 추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두 사람이 야권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금 탄핵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에서. 자, 오늘 오후 4시쯤이니까 네.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네. 국회 앞에 나갔던 거죠?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당 때문에 오늘 일단 무산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4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탄핵이 촉구될 때까지 저 앞에서 일종의 1인 시위를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러니까 호소를 하고 그 시민들과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설득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행동에 나서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그 자극적인 얘기,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전략을 써서 많이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저게 오히려 야권 모든 주자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문재인 대표도 지금 그 촛불에 기대서 느닷없이 지금 국회 앞에서 저렇게 필리버스터식 연설을 하고 지금 국민들은 다음에 그러면 국회가 그다음에 정치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내놔라라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촛불에 기대서 있고요. 안철수 대표 탄핵 날짜 갖고 5일, 9일 하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강성 발언들 이어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 과연 국민들이 그다음에 열성 지지층들은 아마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 중도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100만, 200만 촛불 집회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네. 광화문으로 뛰쳐나온 건데 그 하고 싶은 말, 쏟아냈던 말들을 사실 정치권에 제대로 좀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네. 직설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 톡톡 던져주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사이다의 기분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러나 네.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네. 대권이라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도 한다면은 지금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순화된 표현과 대안 제시로 네.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있었던 지금 대권 지지율 지형이 1위 문재인, 2위 이재명, 3위 반기문 이번 주 들어서 형성된 구도거든요. 자, 이재명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박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이번 한 주를 맞이할까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